어두운 골목길. 한 학생이 들어오고 삼랩 가방에 화염병을 파밍 중이던 경영이 아니 재호는 아빠.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집에 가. 호통을 칩니다. 이곳은 너무나 위험한 철거 반대 시위 현장이었기 때문이었죠. 철거민과 경찰들이 대치 중 일촉즉발의 상황. 철거민들은 화염병으로 경찰들을 저지해보지만 양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물대포와 용접을 동원해 전진하는 경찰들에게 바리게이트는 종잇장처럼 뚫려버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재호는 아들을 데리고 황급히 건물에 숨어보지만 치킨각 시계 잡은 삼뚝듀오가 곧바로 뒤쫓아온다. 이어서 존버하던 재호가 아직 한 발 남았다. 부비트랩을 성공시키더니 심지어 자신의 몸에 휘발유까지 뿌려버리죠. 그때 때마침 누군가 화염병을 던지고 5분 뒤 들려오는 불길한 무전. 무슨 사고가 났다고? 동시에 상황실에서도 전화가 오고 쎄한 기운을 느낀 문경이가 달려간 현장에선 의식을 잃은 채 엎혀 나오는 경찰 한 명과 들것에 실려 나오는 민간인, 그리고 체포당하고 있는 재호가 보인다. 도대체 그 짧은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화 소수의견 바로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지난달에 서대문구에서 철거 진압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진압 중에 철거민한테 경찰이 죽은 사건? 그 사람 아들도 철거민 깡패한테 죽었죠. 그날 일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의경 하나가 죽고 재호의 아들도 용역 직원에게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심지어 의경을 죽인 범인은 재호. 인생 살림요? 예, 그쪽 철거민 단체인데 저희 회사가 법률 지원을 좀 했죠. 철거민 단체가 잘나가는 로펌에 그의 변호를 맡겼지만 결과가 뻔히 보이는 꺼림칙한 사건이기에 국선 변호사에게 떠넘기고 있었죠. 어쨌든 경찰이 죽었고 가해자가 박재호라는 건 팩트니까. 그들이 일을 맡긴 국선 변호사는 장첸 아니 윤진원. 하지 말라. 너 사실 학력도 현찮지. 경력 후지지. 지방대 출신의 변변치 않은 스펙을 가진 친원에게 잘해봐. 혹시 알아? 이광평 눈에 쏙 들지.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어쩌면 이 사건은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 거절할 수 없는 이 제안에 국선 변호사 선임을 원하십니까?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죠. 그럼 내 아들 죽인 놈들은 어딨어? 김수만이죠? 그 철거 용역. 그 사람도 당연히 구치소에 있죠. 죽일 놈의 새끼다. 그런데 저 깡패 새끼가 아니라 경찰이요. 아들을 죽인 범인이 경찰이요? 용역 직원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님, 난 내 아들 구하려는 죄밖에 없어요. 허나 재호의 주장과는 달리 매스컴에선 경찰의 죽음만을 강조하고 검찰도 아들을 죽인 범인은 용역 직원이라 단정짓고 있었죠. 다음날 윤진원 변호사님? 진원을 찾아온 누군가. 문제가 좀 있죠, 이 사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 중이던 공수경 기자입니다. 여기가 용역들, 여기가 경찰들. 옷이 비슷하네. 요즘은 용역하고 경찰들하고 옷이 구별이 안 돼요. 개새끼들. 아주 시원시원한 누나였죠. 그녀가 진원을 찾아온 이유는 내 말은 김수만이 박신우를 죽였다면 당연히 현장에서 체포를 했어야죠. 근데 봐요. 체포를 안 하잖아. 사람이 죽는 순간 거긴 철거 현장이 아니라 살인 현장이에요. 사건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정황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쪽이 있다 이거지. 이에 팩트체크를 위해 자료를 열람하러 가보는데 안 되겠는데요. 사건 송치 자료 열람이 금지됐네요. 열람이 금지돼요? 왜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건 검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담당 검사를 찾아가 보자 형사소송법 266조 3의 2항 거기 보면은 검사는 자료 공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구린내가 점점 더 강하게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진원은 법원에 공개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가보는데 변호사 생활 몇 년 했어요? 검사한테 이러는 거 안 좋은 습관 같은데. 바로 간접 협박을 시전하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했어요? 살살 합시다. 같은 법조인끼리 아닙니까? 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 송치 자료 열람하게 해주시죠. 같은 법조인끼리. 고집을 굽히지 않지만 요청하세요. 법원에. 검사의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건 수사가 아닌 사건 열람부터가 힘든 아주 수상한 사건. 없어요. 아니 청구야, 없어요 청구. 그냥. 억울하면 네가 인마 검사를 했어야지. 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변호사님께서 웬일로 여기까지 오시고? 수경과 공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만나게 된 관련 야당 인사에게 우리 공 기자는 당분간 내 이름 거론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이 재개발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지와 이권이 개입하는데 엄청난 정보를 듣게 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용역들이 빠르게 철거민들을 정리해야 했으나 그들이 1년을 넘게 버티자 위쪽에서 내용 증명을 날려버립니다. 그 내용인즉슨 한 달 안에 시공 못 들어가? 계약 해지해. 시공비만 3조 5천원, 조합이랑 지자체랑 기타 등등 들어간 비자금만 수백억이야. 정보를 듣고 재개발에 투기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못 날아가게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언제나 그렇듯 고위 관료도 있었을 게 뻔했고 근데 경찰은 뭐가 급한지 바로 진압을 시작했네. 그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해가 죽었어. 골치 아프게 된 거지. 걔네 입장에서는 경찰도 죽은 게 그나마 다행인 거야. 문제의 본질을 싹 감춰주거든. 결국 사건에 연루된 의무경찰, 용역깡패, 그리고 재호와 아들 신호는 그저 장기말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재판 당일 공무 중 폭행 치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인가요? 예. 판사가 놀랄 정도로 졸속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처사에 신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판도를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아씨. 그 시작은 바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경험이지. 경찰이 죽였든 깡패가 죽였든 사건은 경찰 작전 중에 벌어졌어. 국가 책임이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 그래서 얼마 청구할 건데? 그런데 100원. 100억? 100원. 단돈 100원을 청구합니다. 돈 필요 없으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국가가. 상징성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신의 한 수였죠. 하지만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봐 당신들 바로 내가 못 믿어?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홍 검사랑 친구라서? 사건의 담당 판사와 검사가 친구 사이였던 것이죠. 안부부터 맺어야지.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두 번째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참여 재판을 미끼로 관할이전을 한다. 바로 배심원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었죠. 관할이 바뀌니 담당 판사도 자동으로 교체되는 지리는 묘책. 잘 될 것 같냐? 글쎄. 아주 조금 공평해지겠지. 그리고 마지막 활용정정. 기자인 수경을 통해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을 누군가 찾아오는데 합시다. 뭡니까? 내가 할 증언이. 바로 그 당시 사건의 책임자이자 현장을 처음 발견했던 문경이었죠. 경찰이 죽였습니까? 확실합니다. 그가 증인으로 나서준다면 재판에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하셨던 말씀 법정에서 그대로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 하기 좀 쪽팔리기는 한데 글쎄 안 된다고. 천장까지 개입한 게 확실하잖아. 너 돈이나 있어? 반반 내자. 형 500 나 500. 문경이가 증언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 다 합친 것보다 문희성 증언 하나가 더 세. 엄청나게 중요한 증인이지만 야 문희성 버려. 그런 인간이 재판 망치는 거야. 금품이 오간 것이 밝혀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다 못해 본인들부터 깜빵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 인간한테 돈 주는 순간 나랑 끝이야. 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1차 공판날이 다가온다. 먼저 박신호를 구타해 죽인 건 철거 영역이 아닌 진압경찰입니다. 때문에 박재호 씨의 행동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요. 진호는 박재호의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정 변호사님, 우리에게 수사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가지고 있겠지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 거부를 제대로 꼰지르죠. 3월 15일 저는 경찰이 작성한 초동수사 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검사님은 거부하셨습니다. 4월 21일 저는 다시 열람 신청을 했지만 다시 거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계신 재판장님께서 공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검찰청 캐비넷에 있을 그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저희는 검찰이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하지만 검찰 측의 변론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죽은 김인택 의경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말입니다. 피가 묻은 흉기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경찰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쇠파이프로 말입니다. 아무런 뚝배기도 방어태세도 갖추지 않은 경찰의 뒷뚝을 후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분, 뒤통수를 때리는 정당방위도 있습니까? 배심원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박재호 씨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해봤습니다. 재호의 과거 전과 이력을 보여주며 원래부터 폭력적인 전과자라는 인식을 심어버리죠. 평소에 좀 거친 성격이시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보여드리는 게 인지상정. 죽였다고!
그 경찰님이 내 아들 신호를 죽였다고. 어떻게 내가 자식 죽인 놈 얼굴을 못 알아봐. 재호는 그녀의 전략에 제대로 휘둘리며 배심원들의 인식을 확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1차 공판이 끝나고 참여재판 전담이랑 배심원들 다 올릴 것 같아. 하는 게 아주 여시야 여시. 생각보다 매서운 검찰의 공세에 혀를 내두르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윤진원이 뭐든 뒤져서 뭐든 만들어내. 먼지 털기 전략이 이어집니다. 며칠 뒤 변호사님, 이거 협회에서 징계 서류가 날라오더니 어려운 소송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어요. 자신에게 이 사건을 떠넘겼던 로펌이 찾아와서 다시 이 사건을 수임한다고 하죠.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 사건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509 접견 거부한다는데요. 졸라 고독하고만. 재호는 진원과의 접견을 거부해버립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대 로펌이 자신들의 인프라를 총동원해준다는 말에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건이 유명해지니까 그냥 욕심이 나는 거야 지금. 현타가 시게 온 진호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는데 타이밍 좋게 오래된 차까지 말을 안 듣죠. 그렇게 그가 숨기고 있던 제2의 자아 장첸이 나타납니다. 그날 밤 진원이 안쓰러웠던 대석은 그 인간한테 돈 주는 순간 나랑 끝이야. 성공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 돈을 요구했던 증인에게 내일 꼭 봅시다. 혼자 1,000만 원을 송금해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죠. 과연 이들은 정체 모를 거대 세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소수의견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작품이지만 상당히 잘 짜여진 웰메이드 영화인데요. 하나 연달아 미뤄진 개봉과 부족한 홍보, 그리고 적은 개봉관 수로 고작 38만 명의 관객을 기록한 데 그친 비운의 영화이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몰입력 지리는 재판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내가 한 명의 배심원이 된 것 같은 연출과 배우들의 열연이 합쳐져 보는 내내 높은 긴장감과 몰입도를 보여준다. 특히 실제 법조계 전문가들이 현실 재판과 가장 가까운 영화 중 하나로 이 영화를 뽑았다고 하죠. 또 배우진이 굉장히 화려한데 개인적으로는 전직에 성공한 장첸과 혼자야? 웬일로 힘없는 피해자로 나오는 경영이 형의 모습을 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리뷰로 보여드린 부분은 영화의 아주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재미가 배가 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실 고증 지린다는 재판 명장면 하나 보여드리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손등에 심한 흉터가 있군요. 그 흉터는 왜 생겼습니까? 공모중에 물렸습니다. 죽은 박신호한테 물렸나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사람을 폭행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 정도면 엄청 심하게 물렸는데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워낙 갑자기 달려들었기 때문에 아파할 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린 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손을 물었다. 마치 개가 사람을 물듯이요? 뭐 굳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겠다면은 예. 지금 손을 문 건 어린 학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맞죠? 이익습니다. 유도신문입니다. 증인은 지금 자기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75조 2항 4호에 의거 이 경우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예, 기약합니다. 저는 박진우 안 때렸어요. 박신우를 모른다면서요. 근데 때리지 않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안 때렸다고! 박진우 안 때렸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그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목숨 봐라.